고양이 관절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보내는 관절염의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양이는요, 명백한 관절염의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관절염에 걸린 내 고양이를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 걸까요? 10살 이상의 고양이 70% 이상은요,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고양이 4마리 중에 1마리 이상은요, 현재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고양이도 4마리 중 1마리 이상은요, 현재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질병의 비율은요, 일반적으로 고해가 많이 걸린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장병이나 심장병 혹은 고양이의 구내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럼 내 고양이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평소 어떻게 관리해줘야 되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관절염이란 무엇이고 그 증상은 어떠하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지 고양이 관절염의 모든 것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고양이 관절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고양이 관절염이라고 사람의 관절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서서히 손상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의 하나로요, 관절을 이루는 뼈나 인대 등의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이런 질환을 말합니다. 관절염이 생기면은요,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2011년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요, 병원에 내원 중인 고양이 100마리 정도의 방사선 결과를 평가해 봤는데요, 61%의 고양이가 관절염 소견을 보였으며 2020년도에도요, 이와 비슷하게 진행된 연구에서도요, 101마리의 고양이들 중 무려 74% 정도가 방사선 사진상으로 관절염의 징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엄청 유연하고 또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던 고양이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뜻밖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흔히들 고양이가 잘 걸리는 질병은요, 방광염이나 신부전 혹은 바이러스성 질병 혹은 구내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고양이의 관절염 발생률은요, 다른 질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으며 또한 강아지의 관절염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보내는 관절염의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고양이가 직접 집사야 나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은요, 고양이는 자신의 질병과 통증을 숨기는데 굉장히 익숙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고양이는요, 사람이나 혹은 강아지처럼 절뚝거리는 등의 누가 보아도 명백한 관절염의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로 아픈 관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심해진다거나 혹은 움직임이 좀 줄어들고요,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의 변화가 약간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보내는 관절염의 흔한 신호들은요, 식탁 같은 곳에 점프할 때 한 번에 휙 하고 오르지 못하고요, 의자 등을 밟고 한 단계를 밟고 점프를 하게 됩니다. 또 계단을 오르거나 캣타워에 점프할 때 약간 주저하는 듯한, 점프할까 말까 주저하는 듯한 동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도요, 한참을 주저하다가 에이 하고 뛰어내리는 이런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또 활기차게 우다다를 하는 등의 활기차게 노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활동성도 점차 감소하며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루밍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혹은 아픈 관절을 집중적으로 그루밍하기 시작합니다.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면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손길을 거부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 모르고 아픈 곳을 만지려고 하면요,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악질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요, 관절염에 걸린 내 고양이를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 걸까요? 우선 고양이의 행동에 변화가 보인다면은요, 동물병원에 찾아가 수의사선생님과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촬영이나 상담 결과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는다면은요, 나이나 관절염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맞는 처방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요, 고양이의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의 변화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를요,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설치해줍니다. 고양이가 선호하는 높은 곳에 갈 때는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혹은 경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물 같은 것을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가급적 가깝게 놓아줍니다. 화장실 역시 들어가기 편하도록요, 입구에 턱이 낮은 것을 선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래처를 심차게 긁는 등의 행동을 통해 발톱 관리를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발톱을 잘라줘야만 합니다. 평소 점프를 하거나 착지하는 곳에서는요, 발톱을 사용할 수 있도록요, 작은 카펫을 놓아주어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요, 비만은 관절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힌 노령묘용 사료를 정량으로 급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오메가3 성분의 영양제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절염이 확인이 된다면요 반드시 관절염 소염 진통제 적극적인 사용으로 통증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절의 통증은요, 고양이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또 움직임에 제한을 주어 근육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다리를 잘 사용을 안 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힘을 빼고 걸으니까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고양이는 이런 감소된 근육으로 인해 관절에는 더욱더 하중이 많이 가해지고요, 이에 관절은 더욱더 무리를 가게 되고, 이에 따라 고양이 관절염은 더욱더 심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는 겁니다. 나이든 고양이는요, 원래 잠을 많이 자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관절염에 관한 관심이 낮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숨기는 습성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더욱이 우리는요, 통증으로 인해서 활동성이 떨어진 그 모습조차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고요, 자세히 관찰을 한다면은요, 일찍 관리를 시작하고 관절염 소염 진통제 적극적인 사용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요, 고양이의 통증을 덜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을 한다면은요, 우리 고양이는 덜 아프고 더 활기찬 노후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노령묘가 아니어도요, 많은 고양이는요, 관절염을 실제로 앓고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고양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양이를 관찰해 주시고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링거 인겐하임에서는요,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와 함께 고양이의 건강을 위한 올해도 안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고양이의 관절 건강을 걱정하시는 반려인분들을 위해서요, 올해도 관절염 안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안녕, 귀엽네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고양이가 관절염이 있는지 집에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고양이 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캠페인 기간 중에 관절염에 관한 궁금한 것들은요, 고양이 전문 수의사분들께 물어보는 이런 이벤트도 있고요, 또 이 외에도 반려묘 가족분들을 위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올해도 안녕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혹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해서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제 영상에 더보기란의 주소를 참고하시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